혈관염증과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수분을 빼면 절반 이상이 당으로 가득한 위험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블루베리에 대한 속설이 많은 만큼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3가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연구 결과를 통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한국인의 면역 기능 개선을 위해서라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 완화는 물론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 블루베리와 브로콜리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할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 한 가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성분을 얻기 위한 것이죠. 블루베리가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포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노화랑 치매,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죠. 헌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가 100%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5%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블루베리를 우유랑 같이 드셔야 하는 이유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결국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먹으나만 하니까요. 우유는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험 결과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미국 화학회 ACS 농업식품화학저널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우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알파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랑 안토시아닌 성분을 같이 먹었더니 체내 안토시아닌 농도, 그리고 그 대사 과정을 통해 나온 물질의 농도가 최대 10.1배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유를 같이 먹었을 뿐인데 10배 이상 흡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하니 블루베리를 그냥 먹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블루베리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정반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안토시아닌을 만나서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킬레히트화 같은 그럴싸한 단어가 등장하며 위장이 다 망가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요거트에도 칼슘이 들어있죠. 우유 칼슘은 안 되고 요거트의 칼슘은 괜찮다는 것인가요? 사실 세계적인 건강 식단으로 유명한 지중해 식단에서 요거트와 블루베리가 자주 등장하고요. 그들의 위암 발병률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블루베리는 우유랑 같이 드셔야지만 블루베리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파란색이라서 블루베리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요. 우리가 살 때 블루베리는 파란색보다 검은색에 가깝게 변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는 가급적 어두운 색이 좋죠. 검은색에 가까운 보랏빛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블루베리보다는 냉동 사시는 게 관리하기도 편할 테고요. 오랫동안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겠죠.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었네요. 미국 화학회 발표 내용에서 우유 단백질 말고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언급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펙틴입니다. 그렇다면 펙틴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음식도 블루베리와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펙틴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과일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랑 같이 드시면 좋은 두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펙틴 자체로도 면역 기능 강화, 장 건강 개선을 통한 대장암 예방 효과처럼 우리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블루베리와 같이 먹는 경우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여주는 정말 고마운 시너지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는 방사성 물질로 유명한 세슘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블루베리하고 같이 드셔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왜 가끔 가다 보면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헛배만 부른다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좋은 겁니다. 이제 못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먹는 영양 과잉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포만감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화기관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가짜 배고픔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장 속에 사는 유익한 세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블루베리랑 사과를 같이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그냥 드셔보면 알겠지만 단맛이 거의 없죠. 그런데 당 함량이 의외로 높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무게 중에 수분이 88.7%인데요. 물 빼고 남은 성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당이거든요. 사과는 더 심합니다. 항암 효과나 면역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블루베리랑 사과를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사과를 껍질까지 같이 드셔야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 말이죠. 열매랑 껍질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 그래요. 식이섬유는 대부분 다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식이섬유가 하니까요. 정말로 꼭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껍질 덕분에 천천히 먹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인체 노화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스티븐 프렛 박사가 있습니다. 10대 슈퍼푸드를 언급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여기 포함된 브로콜리 역시도 블루베리랑 같이 드시면 혈관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폐혈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한자 하나로 설명이 되죠. 썩을 폐자를 씁니다. 피가 썩는 증상이 폐혈증인 셈인데요. 폐혈증이 나타나면 쉴 틈 없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염증이 가벼운 질병부터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에는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을 준다는 설포라판 성분이 대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랑 힘을 합쳐서 염증을 더 확실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5분 동안 쪄주거나 끓는 물에 30초 동안 데쳐주시면 되고요. 블루베리는 체에 받쳐서 30초 정도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드셔도 괜찮지만 들기름에 버무려서 드시면 더 좋아집니다. 브로콜리 싹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들기름 자체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세계 최고의 건강 과일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드시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